안녕하세요. 나의 벗들. 이 늙은 교수는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저라고 해서 딱히 특별하거나 누구보다 현명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저 세월의 강을 조금 더 오래 건너온 사람일 뿐이랍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볼 만큼 충분히 살았고요. 인생의 구비구비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이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오래 살아왔지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저도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곁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스르르 가벼워지는 참 좋은 어른들도 많이 만나뵈었어요. 하지만 아직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데도 눈빛에 늘 지친 기색과 억울함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제 가족 안에서조차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마음 아픈 분들도 적지 않게 보아왔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된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그분들이 참으로 많이 비슷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성실하게 일했고 모두가 자녀를 사랑했으며 가족을 위해 참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마지막쯤에 이르러서는 어떤 분은 평온하게 마음 편히 살아가시고 또 어떤 분은 외로움과 무거운 마음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사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돈이 부족해서 그렇거나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 살수록 저에게는 한 가지 그리 유쾌하지만은 나는 진실을 똑바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 얻게 되는 많은 지침과 쓸쓸함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 동안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특히 말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드러내왔는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이 옳다고 자녀를 위한 말이라고 굳게 믿으며 이런저런 말들을 하곤 했지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매일같이 되풀이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고 깊은 마음의 거리를 만들고 만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거창한 이치나 도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많은 부모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해온 아주 익숙한 한 가지 습관을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되짚어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로 자녀를 이기려 드는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때로는 옳은 말 한마디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왜 우리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3가지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더없이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우리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이 이치에 맞게 말하고 옳은 말만 하면 자녀들이 언젠가는 다 알아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시지요. 저 또한 한때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살아온 어른은 아직 길을 밟아보지 못한 지혜로운 나이보다 앞서서 그 길을 이미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는 참으로 뜻밖의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한들 그 말이 놓이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오히려 더 쉽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문제는 부모의 말이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을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건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아주 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여기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늘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꾸만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 말 속에 누군가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비록 경험이라는 옷이나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고 해도 그 말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결국 상대를 짓누르는 압박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압박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모든 이치를 다 듣지 않아도 자신이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려야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물이 가득 찬 컵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손에 힘이 있어 물이 넘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작은 힘만 더해져도 물은 금방 넘쳐 흐르게 되지요. 부모님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그 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때에 던져주면 이미 마음속 피로가 가득한 자녀의 컵을 넘치게 만드는 마지막 간바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옛날처럼 살아가기 위해 부모에게 전적으로 기대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말 속에서 더 이상 마음 편안함을 느낄 수 없을 때 침묵은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세요. 자녀가 나를 깊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내가 자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인가요?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앞에서 겉보기에는 참 작아 보이지만 수년 동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마음의 거리를 조용히 만들어온 세 가지 익숙한 습관이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의 벗들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와의 이야기를 말로 이기고 지는 싸움터로 만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른으로 자란 뒤의 모든 대화 속에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의 자존심이 함께 담겨 있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 익숙해진 지도자의 자리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과연 누가 옳은가 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임하곤 하지요. 처음에는 사소한 조언으로 시작되지만 일 따지고 분석하는 말이 되고 서로를 비교하는 말이 되고 결국에는 부모님의 결론으로 끝나고 맙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점점 더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변해가지만 자녀들은 점점 입을 닫고 침묵하게 되지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대화가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우열을 가리기 위한 자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런 말하는 방식이 가져오는 마음속의 결과는 아주 조용하게 드러납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교육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고 느끼시지만 자녀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했다는 쓸쓸한 마음을 안고 돌아서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따뜻한 기운은 긴장으로 바뀌고 옳고 그름을 나누려는 순간 서로를 잇는 연결고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의 실마리는 말을 덜 하거나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진정한 목적을 바꾸는 데 있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계속해서 나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기어이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다고 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의 벗들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삶에서 얻은 귀한 교훈들을 자녀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처럼 올려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다 해봤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다 보았다는 듯한 기운이 담기게 되면 자녀는 점점 자신이 언제나 부족한 사업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자녀가 혹 다른 생각을 하나 내놓기만 하면 곧바로 부모님께 고쳐들을 말을 듣게 되지요. 시간이 흐르면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선택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불러오는 마음속의 결과는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고요. 관계의 결과는 부모님이 자녀가 마음 놓고 돌아올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겸손한 마음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듣는 이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소중한 일이지요. 부모가 반 걸음만 뒤로 물러설 때 그제야 자녀들은 용기를 얻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이치에 맞고 다정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부드럽게 감춘 명령이 담긴 말들이 있지요. 부모님이 자녀의 이야기를 듣지보다는 그저 방향을 정해주려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 아무리 목소리가 온화하다고 해도 자녀들은 그 말 속에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저절로 반함하기 생겨나고요. 감정적으로는 부모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느끼며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머물게 된답니다. 이때 자녀가 입을 다무는 침묵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본능적인 몸짓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더 좋은 말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진정으로 이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이끌어 가고 싶은 마음인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말로 자녀를 억지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제야 자녀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사소하고 평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리고 짧게 건너는 조언 속에서 늘 반복되는 순간들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런 일상의 반복이 어느새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에 아픔을 줄 의도가 조금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저 옳은 말을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상대의 마음을 보듬으며 말하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정말로 중요한 마음속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졌을 때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답니다. 어쩌면 우리가 깊이 되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옳은 말들을 쏟아냈는가가 아닐 겁니다. 매번 말을 하고 난 뒤에 우리와 자녀 사이의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멀어졌는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질문 앞에서 나의 벗들께서 잠시라도 발걸음을 멈추게 되신다면
이제는 나이 들어가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조용히 품고 있는지 아니면 무심코 밀어내고 있는지를 다음 이야기에서 저와 함께 더 솔직하게 마주하며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이 늙은 교수는 깨닫게 됩니다. 가장 깊은 마음의 아픔일수록 요란하게 소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런 아픔들은 큰 소리로 다투는 말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침묵 속에서 조용히 생겨난답니다. 아주 고요한 어느 오후, 집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고 밥상에도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지만 더 이상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이 더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고 싶어도 그럴 기운이 너무나도 지쳐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서로에게 다가설 힘이 그만큼이나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후회를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시곤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던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 그들 대부분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익숙한 한 가지 행동을 해왔을 뿐이랍니다. 자녀를 더 좋은 모습으로 고치려 하고 다듬으려 애쓰고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는 방향으로 이끌어오려 힘썼단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을 한마디 더 할 때마다 부모와 자녀 두 사람을 이어주는 귀한 끈이 조금씩 따라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를 가끔 오래된 나무 다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다리가 새 것일 때에는 힘껏 걸어도 튼튼하게 괜찮지만 세월이 흐르면 아주 작은 힘 그리고 배려가 부족한 발걸음에도 다리는 금세 흔들리고 위험해진답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던지는 그 한마디가 자녀를 한참이나 뒤로 물러서게 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더 이상의 옳고 그름을 견뎌낼 힘조차 없을 만큼 마음이 지쳐있는 순간에 던져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늙은 교수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는 방임과는 다릅니다. 내려놓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억지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부모가 매번 이겨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일이지요. 부모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속 욕심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내가 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느끼는 깊은 분노에서 해방되는 자유. 그리고 스스로의 말로 만들어온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 말입니다. 어쩌면 노년의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곁을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녀는 여전히 우리 곁, 그 자리에 있는데도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없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픈 순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내가 과연 충분히 다 해줬는가?가 아닐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 겁니다. 만약
이 질문이 나의 벗들께서 잠시라도 멈춰서서 생각하게 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일들이 어떻게 오늘부터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지속되는 변화는 한순간의 큰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도 전혀 부담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일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말을 한 박자 더 일찍 멈추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선택이나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 부모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것을 분석하고 올바른 길로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잠시 몇 초만 더 참고 침묵해 보시어야 그 침묵은 그저 참고 있는 침묵이 아니라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듣겠다는 소중한 침묵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 라고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쌓였던 방어의 벽은 이미 크게 낮아지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서둘러 조언을 건네지 않고 그저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대답을 얻기 위해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부모님 곁에서 나는 안전해라는 따뜻한 느낌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에게 반응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들을 때 대화의 기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녀는 더 차분하게, 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고요. 자신의 선택을 굳이 지키려고 했으며 힘을 줄 필요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의 수를 줄이되 목소리는 더욱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기를 맞춰 건네는 단 한마디의 부드러운 말이 10마디에 달하는 분석적인 말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담겨 나오기 마련이지요. 누군가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목소리는 저절로 느려지고 더욱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빠르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참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그 단순함 덕분에 오래도록 우리 삶의 곁에 남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자녀들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 부모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아주 조금만 조용히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미 따뜻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작고 소박한 일들을 조금씩 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마도 마음속에 이런 깊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 때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따뜻한 평안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늙은 교수가 마지막으로 나의 벗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길고 긴 일생을 되돌아볼수록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옳은 말들을 남겼는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가족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아는 현명한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부드러워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늙은 교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함께 해주셨다면 아마도 나의 벗들 마음속에도 아주 개인적이고 조용한 하나의 침묵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자녀를 위한 침묵, 이미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을 위한 침묵,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더 따뜻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아쉬운 순간들을 위한 침묵 말입니다. 너냐는 우리에게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고 특별한 선물 하나는 남겨줍니다. 바로 무언가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소중한 선택이지요. 너무 무거웠던 역할 하나를 이제는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 모든 대화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굳이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속 욕구를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조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은 마음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나 이치만으로는 결코 대신할 수 없는 바로 그 소중한 마음의 평안 말입니다. 이 늙은 교수의 말들이 나의 벗들 마음속에 잔잔히 닿았다면 짧은 감사의 말씀을 하나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마음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감사이기도 하지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주변 분들께 이 진심을 말로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후반부를 천천히 걸어가고 계신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처럼 차분하고 따뜻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이 늙은 교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아주 익숙하지만 우리가 좀처럼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던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우리에게 마음의 말을 아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말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해 저와 함께 계속해서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